감사합니다. 이수만입니다. 제5회 세계 문화산업 포럼 개최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한 주제로 반기문 전 유엔 총장님, 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님, 또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최재천 교수님 등과 함께 토론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미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저희 문화 쪽에서 과연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장우 교수님이 그런 주제로 또 얘기를 해오셔서 오늘 글쎄 제가 아는 데까지만 그냥 또는 하고 싶은 얘기만 조금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이 IT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많이 그 화두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중문화 얘기입니다. 저는 문화야 클래식 문화인 고전 문화가 있고, 또 대중문화가 현대 문화로서의 현대 생활을 위한 그런 문화가 있듯이 대중문화와 고전 문화인 클래식 문화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제가 그냥 문화 그러면 혹시 고전 문화 하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쉽게 대중문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IT에 비해서 이제 IT가 막 화두가 되고 온통 그냥 인터넷으로부터 발달되는 스마트폰으로 진전이 되고 이제 AI까지 오게 된 IT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때 저는 문화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IT라는 단어를 그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T라고 이름을 같이 부르기로 하자. 그래서 컬처 테크놀로지, IT도 필요하고, 또 이 시대에 만드는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어떤 기술로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테크놀로지여야 된다. 이 테크놀로지는 그 방정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하나의 공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자체가 엔지니어라서 그런지 그 엔지니어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자기를 만들고 청자기나 백자기를 만들고도 다른 나라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그거를 똑같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페이턴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거를 성문화해서, 즉 글로 만들어진 논문처럼 또 공식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제가 회사를 세워서 일을 하려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문화를 만드는, 대중문화를 만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하나의 그 공식화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저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명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얘기하게 되는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 바로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게끔 된 것 같습니다. CT라고 불리우는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만들고 저는 그 말을 쭉 사용해 왔습니다. 이 CT를 K-팝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익숙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게 그런 말을 만든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H.O.T가 유행을 하던 처음 시작이 1996년이었고 사실은 현진영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팀으로서의 우리가 대중문화의 가수를 발표한 거는 H.O.T라서 보통 1996년을
시작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아직도 여기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은 이제 우리 지금 요즘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점점 더 들으시겠지만은 AI하고 K-팝의 접목이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점점 더 많이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고요. 앞으로 K-팝과 AI의 접목은 K-팝이 전 세계 팬들과 IT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 뭐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전파되고 연결하고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IT에 있어서 이제부터 점점 더 중요한 거는 K-팝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과 이런 AI와 K-팝이 그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그 프로수머, 여기 지금 프로수머 여러분들 와 계신데, 프로수머로서의 그 프로듀서의 역할들 하시는 프로듀서들과 크리에이터들에게도 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프로듀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프로수머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육성되도록 우리나라의 구조, 그중에 교육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K-팝을 필두로 대표적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자체의 수출 액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 산업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화 산업은 스피리트 오버라고 하는 소위 넘쳐 흐를 정도로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서비스 산업과 문화 산업이 발전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산업들이 다 같이 끌어올려져 가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K-팝과 한류는 전 세계 팬들과 프로수머 그리고 셀러브리티를 연결하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아마 핵심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고 또한 선한 소프트 파워로서 기후변화와 인간의 상실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받는 그리고 지구촌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 나무 심기에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지속 가능한 지구의 한 일익을 담당해 보고 싶어서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최 측에서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요구도 하신 것처럼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짧게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뭐 전문 교육과는 아니죠. 그런데 프로듀서로서 처음부터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 즉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최고의 아티스트와 컨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CT는 캐스팅과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캐스팅, 트레이닝, 그리고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싱,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매니지먼트로 통하는 마케팅까지 네 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체계화해서 최고의 아티스트와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기술은 비밀책에 적혀져서 제 장롱 깊숙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아무데나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많이 알게 돼서 그것이 우리 K-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혼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수한 인재를 캐스팅해서 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뭐 작곡도 하시고 또 요즘은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 최상의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음악의 재능뿐만이 아니고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힘든 일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숙제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와 기술이 결합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지만 결국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공 후에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재 육성과 교육은 K-팝의 출발인 H.O.T 데뷔 때부터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교육을 활용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또 투입해야 되고요. 그런 부족한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많은 투자도 하고 애를 써왔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교양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인성과 또 인텔리전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훌륭한 인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회사의 모토로 하는 어떠한 세 가지 모토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꾸준히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토 중에는 be humble, 그 다음에 be kind, be the love 이렇게 세 가지를 늘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와서는 얘기를 좀 길게 하는 편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짧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아주 지겹게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그리고 친절해야 돼. 네가 나중에 유명하게 되면 후배가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해라.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친절해. 그리고 네 자체가 사랑을 가져야 돼. Be the love.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지겹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얘기할까요? 네,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꾸준히 지겹게 아주 지속적으로 여러 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하고 헤어질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 CT 개념 안에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휴머니티가 녹아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CT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대중음악이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K-팝으로 불리고 한류라는 문화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아시아는 물론 영미 음악 시장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감사와 또 저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네, 아주 잘났습니다. 네,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제가 하자니까 참 쑥스럽네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네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그래서 CT는 결국 그 K-팝의 근본적인 운영 체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것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프로듀싱 시스템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K-팝은 세계가 주목하는 종합예술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종합예술 콘텐츠 그러면 보통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는 영화이지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음악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처럼 종합예술 콘텐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CT는 계속 정교하게 또 그리고 그 발전함으로 인해서 진보함으로써 한류가 한 세대의 열풍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는 미래의 콘텐츠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IT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국경과 언어와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 더 많이 교류하고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그런 공감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미래는 로봇과 셀러브리티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문화산업포럼 회원님들은 오래전부터 저의 그 지겨운 얘기를 계속 들어왔을 테고, 오늘 혹시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작년에도 오시고 혹시라도 못 들으셨다면 오늘 또 한번 그분들에게라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로봇과 셀러브리티의 세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가수는 물론 뭐 배우, MC, 여기 많이 계신 그 인플루언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들이 더욱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도보다도 훨씬 더요. IT의 발달로 셀러브리티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저께도 물어봤는데 언어도 없이 해서 더 쉽게 전파하는 것은 더 좋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우리 송승헌 대표님은 또 언어 없이 할 수 있는 난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시고 그러한 것을 만들었던 한국. 이제 언어도 거의 잘못하면 바벨탑만 쌓지 않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입고 듣고 먹고 뭐 보는 또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 바로 셀러브리티, 그들의 모든 부분이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바로 컨텐츠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은 로봇의 세상을 만들 것이고 2030년이면 인간의 뇌와 똑같은 AI 브레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더 이제 똑똑한 그런 AI 브레인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바타가 대신해서 어쩌면 우리 대신에 일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교신하고 그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또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아바타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단순히 인구 수로만 따지는 그러한 국가를 따질 일이 아니고 강대국을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같이 늘 수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2,500만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5천만이 됐으니까 훨씬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췄지만 그 아바타의 수까지 포함한 수로 국가의 인구 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구수 5천만의 한국도 그 각 개인이 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바타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AI 브레인을 장착한 아바타와 로봇까지 포함한다면 5억 명의 인구를 갖는 거대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수도 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K-팝과 AI의 결합에서 보듯이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은 K-팝과 한류가 한 세대의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T의 발전은 앞으로 인간의 본능, 그 중에 최상위 본능, 그것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뭐 많이들 배우고 학교에서도 세 가지 본능이 있다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그 인간의 최상위 본성인 것은 가장 꼭대기에 창조성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창조성을 일깨우고 창작을 통한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요즘 다들 신이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무슨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플루언서 여러분들도 그 분야에 전부 다 신이라는 이름들을 많이 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 특징이자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이 했던 창조는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서 끝났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신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우리가 그 창조하는 것을 마지막 꿈으로 현실에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창조라는 누구나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CT는 바로 일상에서 창조를 할 수 있게 하는 play to create, 게임처럼 하는 creation, play to create, 즉 P2C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P2C는 오리지널 킬러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가수가 만들어지듯이 가수의 그 오리지널 IP가 제공되면은 다시 리크리에이티드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재창조된 IP를 투명하게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사회의 그런 생태계, 즉 그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이 곧 경제 활동이 되는 소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세상을 이끄는 소프트 파워를 형성시킬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코노미 퍼스트, 문화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대영 제국과 미국에서 끝이 났고, 제가 했던 것은 culture first, economy following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culture first, economy next. 그것이 문화가 세상을 이끄는 소프트 파워로 다시 우리나라에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fast follow가 아니라 first mover가 돼야 된다라고 이장호 교수님이 강조하듯이 first mover 국가가 되려면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하는 일은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도 안 했으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제도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어려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차세대 프로듀서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K-팝과 한류의 성공 비결은 프로듀서에 있습니다. 또 프로듀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듀서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프로듀서들이 생겨났죠. 그 중에는 욕잘하는 프로듀서들도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재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프로듀서라는 것을 약간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영화로 보면 영화의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프로듀서는 돈도 같이 하고 제작에도 참여하고 다 하는 영화에도 프로듀서가 있지요. 근데 영화에서 연출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역시 그 집합체는 감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감독은 프로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듀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돈 되는 사람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획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쉽게는 감독. 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케스트라로 보면은 각 그 멤버들이 중요한 멤버들이 있지만 지휘자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곡까지 하고 좋은 음악을 이끌어내는 지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악에서 얘기하는 프로듀서는 지휘자이자 영화의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특히 K-팝은 프로듀서가 소중하고 프로듀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인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작곡자도 되고 작사가도 되고 또 다 중요하지만 그러한
많은 작사와 작곡들이 있는 분들, 또 뮤직비디오를 찍는 감독들이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것을 조합해서 이 종합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듀서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를 배우려면, 프로듀싱을 배우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한국의 프로듀싱을 그래서 배우러 오는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프로듀서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선진국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듯이 지금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K-팝을 배우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K-팝뿐입니까? K-컬처를 배우러 많이 오죠. 인플루언서들도, 외국의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꼭 찍어가야만 이제 문화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죠. 더 많은 해외 젊은이들이 아티스트로서, 또 작곡가로서, 특히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프로수머의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한국을 배우러 오고 한국의 문화 역량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교육과,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와서 비자 문제, 또 체류하는 문제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K-팝과 한류의 미래를 크게 발전시키기 위한 이렇게 교육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게 하는 세계문화산업포럼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새로운 미래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K-컬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류와 K-팝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또 보답하는 의미로 전 세계 우리 플래닛에 저는 나무를 열심히 심겠지만, 또 그러한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도 우리 K-팝과 한류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